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호적 공급망 재편, 삼성, 현대차, LG, 동맹 빨라져.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국내 기업 혹은 우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짙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 사이의 기술 침해 갈등은 디스플레이 협력사를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 LG, 이 국내 대표 기업들 간의 동맹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화면 살펴보시면요. LCD TV 패널의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9월에 정점을 찍고 살짝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꺾였습니다.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LCD를 조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이 배불뚝이 브라운관이라고 하죠.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TV 채널 굉장히 뒤로 볼록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이 배불뚝이 브라운관을 몰아낸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명사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올해 진행된 한국 주요 기업 간 협력 사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와 현대차 11월부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삼성 SDI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패널 탑재 TV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LG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G 그램 노트북에 삼성 OLED 패널을 탑재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삼성전자가 BOE와 협력 관계를 이어왔었던 것은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업을 철수한 액정 표시 장치 즉 LCD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LCD인데요. 수익성은 낮지만 LCD TV는 여전히 글로벌 TV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침해로 인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강력한 법정 대응 방침을 정하면서 삼성전자와 BOE 간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이 불가피했었는데요. 지금까지 TV, 가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에서 경쟁을 해왔었던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조심스럽게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협력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각 기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협력 관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줄어드는 중국 LCD 물량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수급할 가능성이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삼성, LG 배터리를 확대해가고 있고 이 선대 회장 시절에 있었던 경쟁 구도를 벗고 이제 2세, 3세 경영으로 지나칠수록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하고 동맹적인 관계에서 MOU를 크게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해왔는데요. 미래 사업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라는 의지까지 표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게임 덕후 열광한 네오위즈 피해 게임 6관왕. 네, 지금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면 2023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작으로 피해 거짓이 지금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및 창작적으로 봤을 때 사운드와 그래픽, 캐릭터 등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대상을 뿐만 아니라 좋은 상을 수상했다라는 게 바로 어제 소식으로 전해 들어왔는데요. 피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출시되는지 언제 되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초반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네오위즈의 피해 게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동안 눌려왔었던 게임 주가가 조금 더 다시 상승으로 인해 반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바로 2023 지스타가 열린 화면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회의에 이런 좀 참가에 결정한 게임사들도 굉장히 많아 보였고요. 이런 게임사가 2023년 16일
즉 오늘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게임 대상을 수상한 이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발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어제 보시면 지금 넷마블은 8.3%나 급등했고요. 플레이 위드는 5.86%, 크래프톤은 5.7%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게임주가 상승세를 크게 보인 반면 네오위즈 역시 2.01% 올라가면서 27,9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어제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이루면서 지금 하반기 내내 연말까지 가면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2023 대한민국 게임 대상 한국형 소울라이크 구현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 100만 장이 훌쩍 넘었고요. 지스타 오늘 부산에서 19일까지 열리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대형 트랙터 주력 대동은 웃고 중소형 앞세운 TYM은 울었다. 네, 어제 두 트랙터 관련주 대동과 TYM이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동은 말 그대로 웃고 TYM은 조금 어려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크게 나와 있네요. 대동은 3분기 실적이 3,412억 원으로 5.8%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95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지금 크게 증가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반면에 TYM 같은 경우에는 25%나 급락했고요. 62%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 부진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두 기업의 주가를 좀 크게 갈린 데는 바로 큰 트랙터 중소형 농기계에 있었습니다. 대동은 15일 올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증가했고요. 반면에 TYM 같은 경우에는 25%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대동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하반기 북미 판촉 강화, 그리고 판매 제품 확대, 거점국가 집중화, 그리고 중대형 농기계 판매 강화, 운송비 등 원가 개선 등에 집중해서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 농기계 시장 침체 속에 대형 트랙터를 앞세운 대동의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TYM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농기계 시장 위축 등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TYM의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2%나 줄어들면서 9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실적 부진의 원인이 중소형 제품 위주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형 농기계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했었던 TYM은 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평가로 나와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중소형 트랙터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외 중소형 농기계 판매가 줄어든 게 바로 이 영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영향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트랙터 시장이 부진하다라면서 대형 트랙터 모델 비중이 크지 않고 소형 농기계 중심의 TYM 같은 경우에는 좀 직격화됐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어제장인데요. 대동은 5%나 급등하면서 13,85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좋은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TYM 같은 경우에는 잔이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0.19% 소폭 오름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털고 4분기에는 조금 더 실적 선방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투톱 3분기 실적 희비, 대동은 매출 5.8%가 늘면서 3,412억 원 늘어났고요. TY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위축에 25%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미국 FDA를 넘을 국산 신약 8번째 주인공은 바로 누구일까요?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펜트라 7번째로 승인을 마쳤는데요. GC 녹십자 역시 알리글로로 허가를 재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LG화학이 2003년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안전처로부터 FDA 허가를 받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014년도 동아 ST, SK케미칼, SK바이오팜 그리고 한미약품에 이어서 이번에 2023년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7번째로 FDA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트리온의 렘시마 피하 주사 제형인 진펜트라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8번째 국산 신약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장 근접한 후보는 GC 녹십자와 유한양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GC 녹십자는 내년 초에 면역 글로불린 혈액 제제인 알리글로의 허가가 기대가 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 내년에 품목 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FDA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허가 문턱이 높은 규제 기관입니다. FDA 허가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점을 뜻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 요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트리온 진펜트라 7번째로 FDA 승인을 마쳤고요. 그 다음 8번째 주인공은 GC 녹십자나 유한양행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닙 등도 문을 두들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품들 앞으로 계속해서 선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12월에 이어서 내년 1월도 금리가 동결할 것으로 유력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아마 인하로 나설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 자, 지금 미국 CPI가 나왔었죠.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부터 계속해서 좀 좁혀지지 않고 고공행진하던 CPI가 좀 꺾였다라는 게 눈에 띄죠. 선물시장 기준으로도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점점 낮춰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 통화 정책에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로의 밑도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끝났다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만 과소긴축과 과잉긴축 모두 피해야 하는 연준의 고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이후의 상황은 내가 어떻게 증시를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물건과 서비스 가격을 측정한 지수인데요. 물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라서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수를 위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CPI를 조금 더 연준에서는 추정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PPI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PPI 지수도 나왔습니다. 좀 많이 꺾인 채로 나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또 뉴욕 3대 지수 역시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상품의 도매 가격을 측정한 지수고요. CPI의 성행 지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PPI가 오르면 그 뒤로 이어서 CPI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연준은 코어 CPI와 코어 PPI를 모두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달로 예정된 FOMC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